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 교수입니다. 감염병 역학에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최근에 며칠 전에 전해드린 미국의 정부에서 ACIP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면역 방부제, 백신의 방부제로 쓰인 티메로살의 투여를 금지하기로, 안 하기로 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한번 미국의 질병관리청 CDC의 성인 예방접종과 우리나라의 성인 예방접종의 한번 비교, 주로 미국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5년 현재로 아마 곧 개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노란색은 어느 정도 모두 유니버셜하게 접종이 권고되는 그런 예방접종의 연령대와 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라색의 경우에는 특별한 인디케이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솔리드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 고형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그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투약받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를 투약받으니까 백신의 경우 강도가 좀 높은 거를 맞아야 되겠죠. 그런 특정한 리스크 그룹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은 보라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코로나19가 되어 있는데 19세 이상 모든 연령에 대해서는 접종이 권고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최근에 각종 저널을 통해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듯이 미국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아마 바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크게 코로나 기간 2.7년이나 감소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라색 부분, 솔리드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의 경우에는 여기에 앞에 A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면역 증강제가 붙어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령자용으로 어드주번트에 A를 따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D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플루존 하이도즈라는 의미입니다. 하이도즈에서 앞글자를 따서 H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용량 백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 나이가 많은 분한테는 더 강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투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LAIV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Live Attenuated, 이건 생백신인데 그 콧구멍에, 비강에 분무형으로 투약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어린이나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상품명이 플루미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는 상품명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그 레커멘데이션에는 한 6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보시는 대로 사실상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다 19세 이상의 경우 노란색, 즉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경우를 보시면은 원도즈를 애뉴얼리, 매년 1회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가 유전자 소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티제닉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앞에 A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드주번트가 들어가는 거고, HD 하이도즈, 즉 그 고령자의 경우에는 뭔가 좀 더 강화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RS 바이러스의 경우는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MMR의 경우에도 1957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만약 홍역 백신 등을 맞지 않았다 그러면은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셀라 같은 경우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모든 성인에 대해서 그 백신 투여 대상이 되고요. 수두의 경우에는. 그러나 조스터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훨씬 좀 낮습니다. 50세 이상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모코칼 백신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이 돼 있고요. B형 간염 백신은 모든 성인이 다 해당이 되고, 폴리오와 관련해서 inactivated 폴리오 바이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백신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엠팍스,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엠팍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위험 그룹 등을 대상으로 이제 접종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예방접종 권고표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곧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른 백신을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 거의, 뭐 인플루엔자는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아까 보신 대로 50세 이상, 우리나라는 현재 학계나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이고, 다만 50세 이상은 고위험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모코칼 백신 같은 경우도 미국이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똑같은데 19세에서 64세 사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미국은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MMR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필요시 접종 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특정한 해를 찝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특히 RS 바이러스 같은 경우 미국은 7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전 세계의 어떤 예방접종 권고표를 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발생 상황을 보고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게 의료정책이 됐든 방역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최근에 저희가 용역연구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군의학연구소의 기능을 본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군대 내에서 1년에 발생하는 어떤 중증 질환, 사망 현황,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 트랙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겠고, 우리도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에서 특별히 65세 이상에서 어떠한 감염병으로 사람들이 입원하고 또 사망을 하게 되는가, 곧 닥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예방접종표를 이제는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이러한 성인 예방접종 스케줄을 오늘 소개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성인의 예방접종표를 아주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